it's a beautiful day. Hello, good morning, it's a beautiful day. Hello, good morning, 네, it's a 한 주간에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강원중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강대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에 앞서서 지난 4일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관련해서 두 분의 한 줄 평을 듣고 넘어갈까 합니다. 부연 설명은 없고요. 정말 짧고 굵게 한 줄 평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 예, 윤석열은 감옥으로, 우리는 미래로입니다. 네, 강 변호사님. 정원 명제 대화와 협치입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즘에 춘천시 옛 캠페이지 부지 개발 두고 강원자치도와 춘천시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좌우지간에서는 캠페이지 개발 동상이몽 어찌하오리까라는 주제로 양쪽의 엇갈린 입장 살펴보고 그 해법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이지의 면적이 51만 5천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축구장 이제 72개 합친 아주 큰 규모고 2005년도에 미군이 철수했어요. 시민공원으로 만든 애 도청사 이전 부지로 한 애 이게 말만 무성했지 20년이 흘러도 진전이 된 게 없단 말이죠. 윤 의원님,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20년 덕에 뭐 허허벌판이다, 흙먼지만 날린다 이런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캠페이지 부지가 15년, 길게는 20년 동안 뭘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도 필요했고 보상금도 토지를 사오는데 이제 비용도 치러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문화재 발굴도 해야 됐고 이런 부분들이 오염 정화나 이런 거 하는 데만 1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화재 발굴을 하려니까 또 거기에 뭐 오염통이나 뭐 기름통이나 이런 게 발굴됐고 이러다 보니까 한 20년 동안 그런 작업들을 한 거지 그냥 그 땅을 허허벌판으로 좀 두고 있지는 않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땅에 대한 문제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그 정치권에서 너무 이 땅에다가 뭐 할 거니 저 할 거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게 이제 2008년도, 2007년도에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토지를 인수받고 나서 그렇게 정화 작업을 했는데 그리고 2018년도에 3월달에 첫 이제 그 시민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공헌하라고 하겠다고 계획이 밝혀집니다. 네. 근데 2019년도에 그에 대한 마스터 플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 2021년도에 결정적인 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최문순 지사 임기 말 시기에 갑자기 도청사를 캠페이지 부지에 놓겠다 하게 되면서 기존에 세웠던 공원화 계획이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20년 동안에 뭔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다고 봅니다. 강 변호사님. 네,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5년에 네. 캠프페이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예. 토양 정화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땅을 한 6m를 파고 올려가지고 토양을 정화하는 것인데 처음에 한 달 과정으로 들어갔다가 네. 너무나 많은 곳에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간이 길어졌는데 우리 윤민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오염이나 그 문화재 같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는 정치권의 행정권의 유유부단입니다. 우유부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진태 강원도지사, 거침없이 정의롭게 가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또 육동환 시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딪히는 거는 유유부단함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박수칠 부분이 있기도 하다라는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최문순 강원도지사 때 갑자기 도청사 이전을 옮기게 된 이유가 지금 춘천시 국회의원인 허영 의원이 그 당시에 갑자기 춘천시 예산정책 간담회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발표할 게 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강원도청을 캠프페이지로 옮기자. 하루아침에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도청 공무원들과 시청 공무원들 다 지금 아무 얘기도 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라고 놀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이러한 그 협치의 미비로 인해서 또 우유부단함 때문에 많이 시간이 좀 몇 년을 까먹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조금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민선 5기에서 6기 넘어가는 시간 동안 한 7년 동안에 3,500명 정도의 대상으로 한 480개 의견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민 공헌화를 하자고 해서 결론을 좀 적고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2018년도에 이렇게
시민 복합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이런 결과 보고서가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2018년도까지 이제 시민 복합을 공원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쭉 추진하게 됐는데 21년도에 갑자기 그런 도청사 이전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그때 당시에 제안했을 때도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거기에 도청사가 가는 거를 찬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공론화도 없이 정치인 몇 명들이 그냥 딱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공원화는 공원화대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저는 2018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진 보고서에 따라서 계속 공원화로 추진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 정도에는 어느 정도 결과물이 좀 나왔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현재 춘천 캠페이지 부지 뭐 아시는 것처럼 춘천역 도심의 네. 중심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격이 기준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2,500억에서 3,000억 가까이도 이제 보고 있는데 춘천 도심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개발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개발 방향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강 변호사님 지금 강원도하고 춘천시의 개발 방향은 어떻게 좀 다른 거예요? 네, 지금 강원도의 방향은 개발이라기보다는 이제 공원으로서 이제 보존을 하겠다. 네. 춘천시의 어떠한 큰 공원을 만들어서 춘천시의 허파 역할을 해서 미래적인 그러한 것에 보존으로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것이고 춘천시의 방향은 이 넓은 부지, 축구장 72개 정도의 부지를 전체로 공원을 하는 것은 네. 땅이 좀 아깝다. 이 중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50% 정도였는데 강원도와 부딪힘 속에서 좀 낮췄습니다. 이 중에 한 20% 정도는 어떠한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청년들 취업도 할 수 있게 또 그 춘천시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게 산업단지로 하겠다. 요걸로 지금 굉장히 심하게 두 기관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일단 강원도는 공원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속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개발에 지금 이제 강원도하고 춘천시가 굉장히 부딪히고 있는데 네. 강원도가 입장 내는 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향후 공원을 하겠다고 하는 거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춘천시에서 하고 있는 혁신지구가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한 워딩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정광열 부지사께서 계속 전면에 나서가지고 그 혁신지구 문제점만 지금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공원화를 하자고 하는 게 우선인지 이런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거를 얘기를 하는지 예. 요거에 대한 의심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정광열 부지사 이제 블로그도 제가 가봤는데 약간 이런 워딩도 있더라고요.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여 뭐 발전 방향을 센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기업이나 자본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의심이 된다. 이런 네.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신지구를 하자고 하는데 작년에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작년에 비용이 2조 7천억 이렇게까지 가는 개발 사업이 있었고 금융 비용까지 하면 4조 원대까지 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것 또한 그러면은 지금 혁신지구 25% 정도 하고 또 단계적으로 그렇게 작년에 낸 계획처럼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좀 있다. 이 말씀도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근데 네. 옛 캠페이지 원도심에 컨벤션 센터 유치하면은 땅의 가치가 좀 상쇄가 되고 네. 상업지구 변경 시에는 난개발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아까 윤민섭 의원님이 제시했던 2018년에 공원에 대해서 결정이 났을 때부터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토목공학도로서 이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공원도 토목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조경 쪽으로 얘기하고. 꼭 아주 말- 토목공학과로 해서 말 좀 할게요. 저기하면 안 선생님. 되잖아요. 말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개발을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게 되면 상업지구로 변경하게 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 네.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상업지구에 나오는 약간 식상한 반대 의견이고요. 우리 춘천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백예섭 시장 때부터 IT, BT, CT를 가지고 춘천시의 먹거리를 중점을 잡았습니다. BT의 경우에는 후평동 바이오 산단을 시작으로 지금 거두리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상장 회사들이 적잖이 성장을 해왔고 IT의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IT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한 다음에 그게 지금 수열 클러스터 데이터 단지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CT의 경우에는 인형극제, 마임축제만 가지고 하다가 이게 미래 산업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시에서 요즘의 CT, 컬처 테크놀로지는 다 영화, OTT,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이런 OTT 산업인데 영화 촬영을 요즘에 촬영을 안 해요. 영화를 그립니다. 컴퓨터로 영화를 그리는데 그 컴퓨터로 영화를 그릴 때 가정용 컴퓨터를 시키려면 금방 공냉식으로 공기로 시키는데 CG용 컴퓨터는 수냉식이라 그래가지고 차가운 물로 식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지고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청을 국토부에 한 거고요.
도시재생혁신지구라는 것이 국가가 평평한 땅에 도심지에 유휴지가 있을 경우에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지원금을 주려고 춘천시가 신청을 한 거고 저는 그 개발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컨벤션에 대해서는 뭐 인구 100만 이하 도시 중에 컨벤션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춘천시와 비슷한 도시 중에 컨벤션이 없는 도시도 거의 없어요. 우리가 강원도 도청 소재지인데 그럼 행사할 때마다 우리가 일산 킨텍스나 뭐 코엑스나 가야 되는 것이냐. 지금 봄내 체육관과 호반 체육관 빌려가지고 행사하고 있는데 이건 적절한 것이냐.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런가 하면은 저는 산림대 출신으로서 계속 이거 공원화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컨벤션 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춘천시에서 계획대로라고 하면은 컨벤션 센터 지어놓고 이제 춘천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뭐 강원도에 컨벤션 센터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수지타산을 따져봐야 됩니다. 없다고 해서 무조건 져놓고 적자 나게 되면은 이게 춘천 도시공사가 다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적자 부분들은 춘천시가 또 메워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강원도 개발공사가 예전에 뭐 알펜시아 사업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적자를 그대로 떠안고 있어가지고 강원도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냥 없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짓는 이런 방식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왜 안 되겠습니까? 컨벤션 센터는 수도권에만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흑자나는 데가 수원이나 고양, 대구, 부산 뭐 이 정도밖에 흑자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또 유치하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는 얘기가 들고요. 그리고 VFX 사업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영상 산업은 차라리 서면되고 뚫리게 되면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는 서면이나 뭐 이쪽에 좀 유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도 지금 춘천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는 이제 그 차가운 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치해도 될 부분들인데 네. 구주의 캠프 페이지에다가 이런 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냐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찍히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혁신지구의 그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도심지 근처의 유휴지에 평평한 땅이어야 돼요. 근데 말씀하신 서면이나 또 수요 클러스터하고 있는 뭐 신부금 넘어가서는 그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못 떼오기 때문에 캠프 페이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러한 사업을 신청하면 되겠네. 예산을 따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것이고요. 뭐 그 질문에 대해서 공원에 대해서 미리 좀 비판을 드리자면 공원이 이게 이제 춘천시의회가 작년 11월에 공무국외 출장으로 해서 미국에 있는 센트럴파크를 갔다 온 그 출장 보고서입니다. 이 출장 보고서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 센트럴파크에 대한 미국에 있는 부지 비용이 1년에 100만 불의 비용이 발생한다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공원에 대한 유지 관리비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공원을 만들잖아요. 그럼 유지비만 나가요. 그런데 산업을 유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산업을 통해서 법인세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를 거둘 수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또 또 이용할 수가 있고요. 공원을 하면 일자리 창출이 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덜 됩니다. 그러한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공원 반대하시는 분들 논리에서는 공원 유지비가 120억 든다고 얘기하는데 네. 저같이 공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 개발 산업이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캠페인 혁신지구 사업만 봤을 때도 3,800억 들어요. 근데 이 중에 그 빚을 내서 2,700억을 빚을 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잘 될 경우에는 뭐 이런 뭐 세금도 거둘 수 있고 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됐을 때도 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자만 해도 50억에서 70억 정도까지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이자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 역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공원화를 해도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개발을 했는데 개발했을 때 잘 안 됐을 경우에도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건데 무조건 공원화 하면은 120억 들고 100억 들고 이것도 정확한 산출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공원하면 무조건 돈 많이 든다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비교를 해봐야 될 문제지 어느 부분들이 공적 자금이 더 덜 들어가고 그리고 공원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도 같이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그냥 유지 관리한다고 해서 120억 든다 이걸로만 했을 때는 공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공원 다 하지 말면 되죠. 네. 이런 부분들인 겁니다. 저는 짧게 정리해 주세요. 저는 만약에 춘천시가
VFX 산업 말고 이러한 뭐 영상 산업 말고 다른 산업 한다고 했으면 제가 반대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름빵의 향수가 있습니다. 구름빵이 한참 잘 나갈 때 거기서 그림 그리던 인력이 600명에서 1200명 사이가 왔다 갔다 거렸어요. 그러한 성장 동력과 마임 축제와 인형극제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름빵 나이가 한 20살은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언제적 구름빵 얘기를 지금까지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VFX 이것도 어려운데 영상 후처리 작업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도 저희가 이거 강원도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강원도에서 발표한 자료가 VFX 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노동력이 많이 든다. 일면 그 좀 생 노가다다. 그러면 일자리 그래가지고 창출이 되겠네요. 네, 그 일자리 네. 창출이 되는데 그게 고품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단순 노동이나 좀 이 일자리 질이 낮은 그런 일자리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강원도에서 발표한 자료 따르면은 한 8개 기업이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고용 인원이 100명밖에 되지 않아요. 평균. 정리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창출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위험 요소도 많다. 예. 이런 것까지도 좀 따져야 된다고 수도권의 보는 거예요. 어느 네. 도시도 VFX를 중점으로 하는 도시가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산업이 넷플릭스 OTT가 확장되고 있는데 이거 춘천이 선점해야 되고요. 우리 윤민섭 의원님 석사동 지역구에 공원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안 세봤는데 21개가 있습니다. 네, 네. 21개가 있고 춘천시 전체에 공원이 150개가 넘고 녹지도 150개가 넘게가 있어요. 이미 공원이 많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석사동에 있는 21개는 미리네 공원. 공원이라고 명칭은 되는데 사실 놀이터 정도죠. 근데 이런 놀이터에 대한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여유롭게 누릴 수 있는 대규모 단지 규모. 정리해 주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춘천에서 축제, 닭갈비막수 축제 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저기 다 떠돌아다녀요. 그리고 반려동물 축제 하려고 그러면 어느 때는 뭐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갔다가 뭐 어디 뭐 중도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공원을 센트럴파크를 그렇죠. 아니, 원래 센트럴파크 축제 못하는데. 축제를 위해서라도 네, 그런 네. 공원 부지나 이런 부분들을 일부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 네, 그리고 방송 오기 주시죠. 전 네. 방금 전에 석사천을 뛰고 왔습니다. 춘천이 사방을 둘러봐도 네. 상가강 공원입니다. 네. 이 캠페이지가 춘천시 소유의 시유지지만은 강원도는 도시계획위원회 거치지 않으면은 공원이 아닌 다른 시설로 개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요거- 절차를 두고 강원도하고 춘천시가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강 변호사님 어떻게 이거 법령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에 관한 지원 특별법의 7조 1항에 보면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시행령 제8조 3항에 보면 도지사가 그 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의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럼 특별한 사유를 대야 되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우리가 이따가 후술할 무슨 패싱 문제냐, 이런 권력 다툼이냐, 이건 특별한 사유가 되기 좀 힘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수립하는 건 맞는데 시장 군수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법은 캠프 페이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미군 부대가 철수할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이런 문제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게 사실 외면으로 봤을 때는 절차적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네. 충돌하고 기싸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도에서 처음에는 이거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공원을 상업시설로 간 데가 없다 이 위원회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고 전례가 전국적으로 없다 이래가지고 도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시에서 반박을 합니다. 아니 강릉의 경포하고 낙산 공원에서 그 개발 용도로 바꿨는데 라고 하니까 도에서 또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도에서는 혁신지구 공모 신청 전에 이런 절차를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시는 그게 아니다. 혁신지구 선정되고 나서 그 절차를 지켜도 된다. 근데 이거에 대한 표현이 아니 학교 가려고 시험도 보지 않았는데 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았는데 뭐 학사 일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도에서 약간 좀 도에서 하는 명분이 좀 약간 궁색해요. 이거는 그냥 좀 발목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절차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현재 계획 바꾸려면 어쨌든 동일한 수준의 공론화 그렇죠.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이건 저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년 동안 한 3천 명이 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뭐 의견도 한 500건 이상 이렇게 받았었는데 그런 과정을 다시 바꿔야죠. 공원화를 바꾼다고 했으면은 그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춘천시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미약해요. 왜냐하면은 작년에도 혁신지구 선정을 하러 이제 응모를 했을 때 공청회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의회 의견 청취한다고 해놓고선 의회 본회의 방망이 두들기기도 전에 그냥 사업을 제출해버렸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비슷하게 됐는데 올해 춘천시에서 어떤 이제 공청회는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했는데 예. 이건 뭐 자료도 비공개하고 반대 패널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공청회 장소가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안 됐고 그리고 또 뭐 반대 패널이나 이런 것도 올리지도 않고 네. 이래가지고 지금 절차나 이런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은 너무 미숙해요. 저는 춘천시가 이 부분을 제일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의견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어떠한 공모를 신청을 했을 때 국토교통부에서 그 공모에 대한 뒷이야기를 다 보거든요. 강원도와 협치가 된 것인지 또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적절히 거쳤는지 다 보고 나서 그게 공모에 대해서 선정할 수 있는 점수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수에 상향을 해서 실제로 따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윤민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되는데 문제는 또 시간이 없어요. 올해 또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면 돼 올해. 올해 아니, 안 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그리고 있는데 솔직히 이 예산 국가에서 예산을 네. 준다는데 우리가 아니, 받아야죠. 그 25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다 약간 빚이에요. 저는 이미 미군 부대 캠프 페이지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이 무슨 각종 신문 일간지마다 창간호 할 때마다 여론조사 했었고 했기 때문에 공론화는 이제 컴팩트하게 하고 결단을 내리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예. 양 기관이 좀 협치했으면 좋겠습니다. 100% 공헌할 필요도 없고 100% 산업단지 할 필요도 없어요. 적당히 의원님. 조율하기 바랍니다. 네. 윤 의원님, 일각에서는 내년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아, 네네. 예, 요 강원도하고 춘천시 간에 기싸움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내놓는데 그게 어떻게 핵심입니다. 보고 계세요? 네.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고 그러세요? 지금 예. 왜냐하면은 작년에도 강원도에서도 혁신지구를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작년에는 도에서 이렇게까지 대놓고 반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냥 춘천시가 국토부에다 서류 제출할 때 그냥 의견서 하나 정도 첨부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광열 부지사께서 아주 전면에 나서시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육동아 시장님 보고 1대1 토론회 하자. 그리고 얼마 전에 강원연구원에서 한 그 토론회에서는 브리핑을 엄청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광열 부지사께서 내년 춘천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작전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육동원 시장님께 공개 토론 제안하고 이런 거 봤을 때 뭐 그런 부분들이 그냥 뭐 카더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명백하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오해도 많이 사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강원도 네. 입장에서는. 저는 정말 이거를 정치적으로 정쟁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굉장히 100% 공감하고요. 저희 시민들이 부지사, 부시장들 이름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선출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러한 중요 사안이 있을 때 전면적으로 나오는 분들은 선출직 분들입니다. 투표로 뽑힌 분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분들. 왜냐? 그분들이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선거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이 이용된다고 한다면 지금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이 땅에서 시민들이 빨리 뭔가를 하길 바라는데 오히려 그러한 목적 때문에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하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저 하나만 예, 짧게 말씀드린 정리해 게 주시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정광열 부지사께서 이제 육동환 시장님께 공개 토론 제안했을 때 춘천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급이 안 맞으니까 우리 춘천시 부시장이나 뭐 국장님 정도 나가가지고 토론회 한번 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됐겠는데 차라리 맞습니다. 차라리 네. 그렇게 갔으면 네. 좋았을 텐데 이걸 춘천시에서 안 받는다고 하니까 춘천시가 왠지 토론회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맞아요. 비춰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만약에 말씀처럼 저는 그냥 정광열 부지사는 부지사는 선출직 아니니까 우리도 부시장 아니면 국장 이렇게 할 수 갔으면 있죠. 좋겠네요. 부지사가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직을 뭐 춘천시장이든 나오려고 한다. 그럼 국장님들 중에 그렇죠. 혹시 네. 다음에 선출직 나오실 분 있으세요? 물어봐가지고 도의원이나 시의원 나오실 분들 있으면 내보내면 되는 거죠. 좋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붙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춘천시는 중앙정부 지원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고배를 마쳤던 국토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재도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원도 협조 없이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네. 강 변호사님, 절충안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해법이 없을까요? 요거를 만약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언론이나 또 네. 정치계나 그 기관에서 네. 여론조사를 공론회나 해서 돌릴 때 공원이냐 개발이냐 그렇게 돌리지 말고 몇 %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9대 1이냐, 뭐 8대 2냐, 7대 3이냐. 부지가 축구장 72개의 부지입니다. 51만 제곱미터예요. 이 큰 부지를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활주로에서 운전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어마어마한 금싸라기 땅입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에게 몇 대 몇을 물어봐가지고 그것을 양 기관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양 기관이 강원도와 춘천시청이 공동 여론조사를 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두말하지 않기라고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 의원님 짧게 정리해 주세요. 저도 강원도도 이런 정치적 행보를 좀 거두고요. 예. 누가 봐도 너무 드러나요. 예. 정치적 행보하는 게. 이런 거 좀 드러내고 그리고 춘천시도 예. 이거 사업 신청해도 떨어질 확률 높아요. 그럼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이번에는 한번 숨 고르고 예. 시민들 의견 제대로 한번 다시 수렴해 보겠다. 이런 포지션 취했으면 정말 예. 좋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 캠페이지 개발 동상이몽 어찌하오리까 한 줄 평 들을 시간이에요. 윤 의원님. 네. 캠페이지 활용 공론화 합시다입니다. 그렇군요. 강 변호사님. 저는 아까 똑같습니다. 정원, 명제, 대화와 협치입니다. 이게 뭐 강원도나 춘천시나 쇠퇴한 원도심을 되살리겠다는 목표는 같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모쪼록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캠페이지 활용 방안이 좀 잘 도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언제부턴지 우리 정치권에서는 대화와 협치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중앙이든 지역이든 뭐 가릴 게 아니라 상대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소통과 협치를 하는 모습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주요 뉴스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